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40강 정도를 통해서 그 한강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원론은요, 애초에 그 70년대 중반에 김영진이라는 교수님이 그 부동산학 그 어떤 원론이라고 해갖고 건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게 최초입니다. 자, 이때 이제 강의하면서 책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 부동산 활동을 좀 능률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능률적. 자, 부동산 활동이라 하면은요, 여러 가지 뭐 중개 활동이라든가 거래 활동 아니면요, 중개 활동, 뭐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이론적인 지식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한번 개척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본 다음에 한강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학 원론은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는요,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합니다. 자, 현대 부동산학은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분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돼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라는 것은요,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투자론이다. 자,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그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 분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금융이다 해서 이 부동산은 이제 상당히 비싸거든요. 때로는요,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자금을, 이걸 일종의 조달하는 방식 아닙니까?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갚아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전부 다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금융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을 때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어떤 형태로 지어서 어떤 형태로 분양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는 것도요, 크게는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요 형평성을 강조할 것인가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파트를 이름하여 의사결정 분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결정 분야다. 자, 이때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분야가 있고,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를요, 의사결정을요 지원해준다 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를요, 기초 분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맨 먼저 부동산 이용론이다. 자, 여기서는요, 인간이 특히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뭐 직주 분리 현상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한번 알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관리론이다 해서, 자, 여기서는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입지 선정이다. 여기서는요, 자, 내가 만약에 빵집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들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어떤 기업 입장에서, 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총체적인 경영 활동, 이런 것들을요, 마케팅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중개라든가 권리 분석이라든가 권리 분석, 중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이런 등등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 지원 분야 중에 이제 가장 강력 기회를 지원해 준 분야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분야는요, 그야말로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주는 이런 파트들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부동산학 총론이다.
자, 여기서는 뭐 가장, 자,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 뭐, 그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을 좀 분류도 해보고,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히 애들을 지원해준 분야가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자, 여기서는요, 특히 수요 공급 이론과 그 다음에 뭐 경기 변동, 이런 쪽에서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시장은요,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뭐 부동산의 어떤 특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 이런 것들 좀 알아보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뭐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쭉 할 건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편성했냐면, 그동안 이제 감정평가로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 하고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있죠. 이걸 좀 취합해서 겹치는 거 좀 많이 빼고 해갖고, 부동산학 원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집어넣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게 되면요. 무리 없이 합격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편성마다는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 편성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대표 기본 문제다. 이렇게 대표적인 기본 문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요, 응용 예상 문제 이렇게 응용 예상 문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반복 숙달 문제. 반복해서 반복입니다. 숙달 문제. 이렇게 해서 같은 테마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론의 부동산학 개념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제 대표 기본 문제, 응용 예상 문제, 반복 숙달 문제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이런 것도 같은 이제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겹치니까 내용이 겹치다고 문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겹치니까 요것들은 하나하나 문제 다 지문 읽어가면서 이제 문제 풀이할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만 한번 겹쳤던 문제 있죠? 요걸 좀 빼겠습니다. 겹쳤던 문제는 좀 빼고서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효율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과목들 쭉 공부해 나갈 거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할 겁니다. 쭉 진행할 거니까.